네, 3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문의 일면들은 역시 어제 있었던 이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인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의 반응이 조금 엇갈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목을 보면 조선일보는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신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성과들을 주목한 건데요. 소부장 수출 규제 해제, 미래 파트너십 기금 창설, 공동의 이익, 양국 관계 정상화 등의 키워드가 강조돼 있었습니다. 반면 경향신문 제목에는 과거사는 끝내 묻었다라고 강조가 돼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강제 동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와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발언도 함께 실었습니다. 또 일본 언론을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과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관련 언급은 없었다면서 부인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양국 정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질 텐데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온 후 어떤 평가들이 이어질지 또 주목됩니다. 네, 곳곳에서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일정 이후에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커다랗게 지금 하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자리가 소녀상이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 독일의 사진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카셀대에 설치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 자리가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철거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소녀상이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학생과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학 당국은 설치는 한시적이었고 허가가 만료됐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카셀대의 전현직 총학생회는 소녀상을 설치한 뒤 일본 우익과 시민들로부터 철거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면서 외교 당국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녀상이 사라진 자리에 놓인 손팻말에 쓰인 문구가 인상적이었는데요. 기억을 없애는 일은 가해자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함께 공감해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고마운 마음도 좀 드는데, 자, 조선일보에도 좀 눈에 띄는 사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함께 만난 장면을 담고 있었는데요. 만남 장소가 독일 베를린의 그리네발트 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태워 나른 곳인데요. 현재는 추모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사과와 배상 이후 이제는 이렇게 함께 추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특히나 많은 의미를 전하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바탕으로 진심이 담긴 추모를 함께하는 양국의 관계가 그저 좀 부럽기만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어제 또 추가 폭로를 이어갔는데 한겨레 신문에는 이 전두환 추징 3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실렸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두환 추징 3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째,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 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있고요. 둘째,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입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인데요. 이번 폭로를 계기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소급 적용을 하는 게 좀 가능한 건가요? 네, 그 부분에서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소급 적용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별도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걸로 보인다면서 전 씨 측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부정으로만 일관해왔던 전두환 씨 일가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건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추징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병원 수술실 IP캠, 아파트 월패드 보안 구멍.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카메라에 보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에 문제가 됐던 성형외과가 사용하는 똑같은 IP캠을 사서 설치를 해둔 다음 보안업체를 불러서 해킹을 요구해봤는데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뚫렸다고 합니다. IP 주소와 기기 제조사 정보만 있다면 해킹이 상당히 간단하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사용자들이 초기 비밀번호를 잘 바꾸지 않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12345 혹은 00000 이렇게 설정돼 있어서 쉽게 뚫린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IP캠이랑 CCTV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조금 다릅니다. CCTV는 인터넷망에 연결돼 있지 않아서 해킹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IP캠에 비해서 10배가량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IP캠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아파트 월패드에 설치된 카메라도 IP캠이고요. 또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반려동물이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관찰하려고 펫캠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IP캠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초기 비밀번호는 받는 즉시 바꾸고 이후에도 특수기호 등을 섞어서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또 제품을 구매할 때 영상 암호화 기능을 갖춘 걸로 고르고 의료기관처럼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은 가급적이면 IP캠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이제 반려동물 때문에 홈캠이 있는데 비밀번호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유인한 50대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수법이 거의 비슷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된 김 씨는 SNS를 통해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걸 사줄게 라는 식으로 접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이 온라인상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활개를 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다양한 SNS 또 메타버스 앱을 통해서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쉬워졌고 아이들은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된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한마디만 잘해주더라도 금세 심리적으로 지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관계자도 과거 아동 납치는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성범죄가 주 목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이때 주로 SNS를 통해서 유인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심도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SNS 사용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